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선택지는 너무 많은데 뭘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천 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든든한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공자의 논어에서 그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보면서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계세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이쪽이야 하고 딱 알려주는 나만의 인생 내비게이션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2500년 전에 한 위대한 철학자가 제시했던 아주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왈, 지워도, 거어덕, 의여인, 유어예. 와, 이게 그냥 옛날 도덕책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인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에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내면의 힘을 다지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그것도 마지막에 꼭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방향을 정하는 것. 논어의 말로는 지어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번역은 하는데요. 사실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그냥 정해진 길이 아니고요. 뭐랄까, 우리 삶의 북극성 같은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방향성, 바로 그게 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생각이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도 현실 너머에 있는 완벽한 세상,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생각들은 결국 우리한테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거덕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보통 착한 마음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덕은 좀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 덕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내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인격 그 자체거든요. 아,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좋은 행동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정말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훌륭한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할 때 진짜 행복,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의 결과라는 것. 이것도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봅니다. 자, 이제 방향도 정했고 내면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세 번째 단계의 의여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인이라는 글자는요, 공자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인의 진짜 의미입니다. 서양 철학의 거두 칸트도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죠. 인간 존엄성을 강조한 건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칸트는 아주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법칙을 이야기했다면 공자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윤리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어쩐지 계속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았죠?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삶을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어예. 예술 안에서 자유롭게 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공자가 말한 예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음악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예절, 음악은 기본이고요. 활쏘기나 마차 몰기 같은 신체 단련, 심지어는 수학까지 포함됐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머리와 가슴, 몸이 조화롭게 발달한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필수 교양 과목이었던 셈이죠. 이야, 이거 서양의 리버럴 아츠, 즉 인문교양 교육의 정신과 정확히 통하는 지점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지식 이전에 자유롭고 균형 잡힌 정신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라는 생각.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 덕, 인, 예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공자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보니까 한눈에 쫙 들어오죠? 이상을 세우고 또 인격을 만들고 덕, 공동체 안에서 윤리를 배우고 인, 마지막으로 교양을 완성하는 예. 이 모든 과정, 결국 공자의 철학은 단순한 도덕 공부가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완성되어가는 아주 통합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꿰뚫는 말이 바로 군자무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로 치면 화려하게 핀 꽃이나 무성한 잎이 아니라 저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은 삶의 근본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들은 절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마치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단단한 근본이라는 뿌리가 땅에 빡 박혀야 그 위로 덕이라는 줄기가 쑥 뻗어 나오겠죠? 그리고 도라는 이상을 향해 하늘로 자라나면서 인이라는 가지가 주변으로 넓게 퍼지고 마침내 예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뭘까요? 저는 바로 인간 다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많은 걸 대신해주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힘,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 바로 이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뿌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될 이 시대에 그 어떤 거센 변화의 바람에도 결국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자신만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공자는 우리에게 이게 정답이야 하고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하고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했던 위대한 예술가였어요. 그의 철학은 그래서 딱딱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멋진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예술로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